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환경관리본부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한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공사대금과 중재비, 이자 지급 관련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23일 대동건설 주식회사와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하고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시공사가 1차, 2차 차수별 공사 시 발주처 승인 및 설계 변경 없이 임의로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각 착수별 공사가 준공되고 대가까지 지급이 끝난 후 잔여 공사의 공사비를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규정 및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시공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심리를 거쳐 2024년 1월 22일 시공사의 요구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재 판정에 따른 공사대금 1억 9,216만 6,500원과 중재비 및 이자 441만 6,56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정책과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337억 7,417만 8천 원을 증액한 2,885억 5,114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은 총 448억 9,541만 5천 원을 증액한 3,694억 7,4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403쪽부터 40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사업 직접 추진을 위해 사업비 485만 원을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금년 준공 예정인 현도일반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운영비 3천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운영비 1억 5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비 4,980만 원, 전기차 구입 지원비 191억 9,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소 고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대행 사후 정산 용역비 2,200만 원, 금년 중 준공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비 2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사업비 15억 1,873만 5천 원, 광역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제2매립장 차량 창고 건축 등 매립장 유지관리비 9억 1,401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비 26억 7,689만 8천 원,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선 사업비 5,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 지출입니다. 70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빗물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41쪽부터 74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문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대청호 풍곡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사건의 사업비 6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6건의 사업비 24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역류방지 수문 설치 사업비 4억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사업비 4억 610만 원, 성남천 가경천 노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30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815쪽부터 816쪽 하수 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성내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두 건의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81쪽부터 89쪽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예치금 21억 6,185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금, 주민 감시위원 수당 등으로 21억 6,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지 사망 2024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 기금운용 계획상 수입 계획은 32억 5,549만 3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32억 7,339만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억 103천 원입니다.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주민 지원 기금이 기타 보상금의 경우 2024년 3월 15일 공포된 청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비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5로 조성되어야 하나 개정 전의 규정인 100분의 10으로 조성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먼저 환경관리본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는 말이 위치에 따라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다는 위치에 갈수록 신중한 언어를 해야 함이 그 이유입니다. 의회에서 나 혼자 한 것이 아닌 전체에서 본회의에 소각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걸 우리 전문위원한테 시켜서 왜 그렇게 올렸느냐고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사정이 있다. 그냥 그런 사정으로 행정하십니까? 전문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의원 내지 위원장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행정은 공무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주어진 대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들이대면서 못 주겠다.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상의해서 제출하겠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거는 의원 책임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의원이 감시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준대요.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살펴보라고 시민들이 의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자료 제출 요구권에 의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개인정보 유출하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씁니까? 만약에 유출이 되면 의원이 책임지겠죠.
또 테레비가 집에 있느냐고 확인을 하랬더니 주거 침입으로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막는다고 못 들어간답니다. 세금을 줄줄 새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집에 테레비가 있으면 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본부장님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부장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전체 상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금액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본부장님 그대로 돈 심의해서 드리겠습니까?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심의에 지금 예산을 한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판사가 할 일을 여러분이 합니까? 법률 대명제의 신법은 국법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도 그대로 올린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시원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심의해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금에서 감시원 수당 주기로 조례를 고쳤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조례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취사 선택한 거죠. 일반회계가 아니라 감시원 수당 그냥 기금에서 주겠다. 또 옛날대로 그냥 다 올리겠다. 법을 취사 선택해서 행정하십니까?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협약서가 우선이면 청주시 의회가 전국의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럼 계속 퍼준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줬는데도 올해도 퍼주고 내년에도 퍼주고 후년에도 퍼주고 의회에서 그 정도로 진통 끝에 조례를 바꿔줬으면 그대로 시행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은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아달라고 조례를 고쳐줬더니 어떻게든지 피해갈 길만 찾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곳간의 세금이라는 곳간의 열쇠를 맡겨도 되는 겁니까? 작년 8월에 가구당 약 1,7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 영수증 지금 받았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예산을 또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옛날만큼 그냥 달래요. 세금이 그렇게 우스운 돈입니까? 아마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준다면 의원들은 코미디언이라고 할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법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하고
취사 선택하고 협약서 제12조의 2항에 의하면 유치된 유치마을인 소각시설 유치마을인 후암동에 대하여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체 지역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도록 상호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요? 저 휴암동 뒤에 있는 피해가 전혀 없는 곳도 계속 돈이 지급되고 간접영향권이라는 거 살펴보지 않고 거기에도 입에 대셨고,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9조 2항에 의하면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기금 집행을 하는 등 협의체를 위법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갑은 청주시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중단 및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휘발유차에 가스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다고 하면 여러분 1년에 기름 주유비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 원 가까운 돈 들어갑니까? 같은 영수증으로 또 지난 연도가 아니고 전지난 연도에 영수증 붙이고 이런 것들 위법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비 회수해야죠. 중단하고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을 심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분위기 일신을 위해 의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이고요. 717쪽. 네. 잠시만요. 그 맨홀 뚜껑 빗물바지 관련인데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확인했습니다. 그 페이지 수는 이게 지금 흥덕구나 다른 구청 관련이기는 한데요. 하수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맨홀 뚜껑이랑 빗물바지 그 관리 번호판 이번에 추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공유 좀 부탁드렸는데 따로 네.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보니까 구청별로 그 빗물바지 관리 번호가 뭐 상당구는 350개, 뭐 흥덕구는 500개 뭐 이렇게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청별로다가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빗물바지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금액 1회 추경에 그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관리번호를 지정을 해서 부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관리번호 부여는 각 구청이랑 논의해서 좀 우수시 좀 침수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상습 침수 구역,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우선적으로다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비 피해가 물론 작년에도
뭐 외부 쪽에만 있기는 했었지만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나갔으면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1쪽이고요. 그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이제 감소해서 지금 무심천 처리구역과 또 수곡 하수처리구역, 성안동 뭐 이쪽 처리구역 이쪽이 대부분 다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감소된 이유가 별도로 이것도 하수정책과 예, 관련인가요? 하수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2억씩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성안동이나 우암이나 무심천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직접 투입해가지고 지출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요거는 국비가 이제 좀 감소가 됐는데요. 그거는 내역 조정에 의해서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진행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네, 요 분류식화가 사실 좀 삶의 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복대 이동, 저희 지역구인 복대 이동 같은 경우도 이 분류식화가 좀 서둘러 됐으면이라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 옛날 그 지역인 경우에 특히나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이고요. 게이트볼 이 게이트볼장을 야외에서 실내로 옮기는 그런 추경인데 이게 시급한 건가요?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푸르미 환경공원 내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야외 게이트 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출근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시설물 한번 돌아볼 때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분들까지 정확하게 이제 어느 동부까지 있는 거는 복명동부까지도 이제 확인해봤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뭐 무리 없이 날짜 기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거라 사실 시기의 그 적절성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제 재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설치를 추진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됐고 올해 이제 추경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 게이트 본장이 저희들 소각장 이제 주민 편익 시설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르신들 아니면은 또 게이트 볼장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야외 게이트볼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절적인 것 때문에 실내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나 뭐 어떠한 뭐 욕구 조사라든가 설문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네, 우선 청주시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청주시 게이트볼 협회 및 에서도 이제 좀 설치를 좀 요구하는 그런 협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저희 직원이나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뭐 복명동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한 결과 그 좀 이렇게 설치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었는데 설문 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파손이 됐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야외에서 실내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들려서 네네. 뭐 사실 실외에서 실내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편의를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날씨, 그다음에 기후, 뭐 습도 이런 거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거기 이제 뭐 여름이나 아니면 좀 날씨 더울 때, 날씨 추울 때 사실 이제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게이트볼에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추경 자체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네네. 그 하단에 네. 그 매립장 운영 관리에서 그 제2매립장 정기 검사라던가
침출수 이송 펌프 전력비라든가 통신비 네. 이러한 운영비 관련한 거라든가 또 기존의 휴암동 최종 복도 공사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정기 검사나 침출수 이송 펌프, 그다음에 뭐 최종 복도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그 본 예산에 좀 물론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이 이제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송 펌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이송 그 펌프를 하는 게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코비트랑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그거에 대하여 인전 구체적인 인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협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전 되면서 인전 예산에 반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비트랑 공동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 정기 검사라던가 이러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뭐 큰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이 청주시 예산 자체가 원래 전체 파이가 적다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 게이트볼 조성 같이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오히려 추경으로 가게 되고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또 오히려 추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이고요. 무인 회수기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무인 회수기가 이제 뭐 도비랑 시비 매칭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나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됐습니다. 사전에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도 혹시 확정이 되었나요? 지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를 한 5개 업소 받고 신청지 이외에 또 저희들 과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지점을 한 5개, 또 예비 지점 2개 해가지고 한 12개 정도를 좀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고 현재 확인도 하고 또 그 시설 운영자가 전기료 납부라든지 뭐 이런 거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느냐고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신청한다 해서 다 하기는 않겠지만 뭐 유동 인구가 많거나 사용하시는 그 시민들이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가 좀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다해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봤더니 뭐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우선 계약 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5월경에 그 업체하고 계약 체결하기 위한 진행 절차를 마무리하고 세척센터가 8월 9일 날 그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앞서서 그 수탁자하고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 그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위탁을 맡겨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리턴미인가요? 예, 현재 리턴미가 그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현재 우선 그 협상 대상자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전기 트럭이 총 6대인데 2대만 차량 보험이 돼 있고 4대는 수탁자인 리턴미에게 위탁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과거에 사놓은 그 전기 트럭이 6대이고요. 그 중에 좀
4대 정도는 일단 업체에다가 수탁 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충전기 배터리가 좀 성능이 좀 현찮은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일단 4대만 보냈다가 좀 더 판단하에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더 부족할 것 같으면 2개 더 위탁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트럭이 언제 구입한 건가요? 재작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구입한 거죠.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사전에 먼저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뭐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된다라는 거라고 하니까 계속 믿겠거니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좀 많이 좀 쓰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정책과정 오선근입니다. 저희들을 이 국내 최초로다가 사업 추진을 하는 만큼 열심히 그 빈틈없게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윤심 의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 412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이 그 담당 직원의 그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개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마음에서 감사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했고요. 411조 정현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8월 9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정책과정 오선근입니다. 네. 예. 일단 계획은 이제 8월 9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지금 그 기초를 하고 철근을 엮어 가지고 1층 지금 그 바닥면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그런 어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또 그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탁 사무 업체도 선정이 됐고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위탁 비용에 대해서 그런 수요 조사 이런 거는 하셨나요? 다른 대상자. 지역 자원정책과정 오선근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거의 그 비슷한 규모의 사설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비교를 해서 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서 손익 분기점을 그 3차년도 2026년도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맞는 거지요? 일단 그 1, 2, 3차년도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그 리턴미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2차년도에서부터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뭐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만큼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비용 추계표는 과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비용 추계에서는 이제 과에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저 사업주는 그 비용 추계표 이상으로다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업가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 비용 추계표를 보면서 세입 근거를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 거래처에 그 세척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세척된 용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해서 세입이 이루어지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금액상은 용기별로다가 한 뭐 100원인가 200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단가, 그러니까 용기 하나를 세척하는데 단가 곱하기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제가 자료 받기에는 36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산정을 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 주 5일 근무하는 거 맞는 거예요? 이 현행법상에는 근로자 보호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기본 원칙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바쁘니까 평일을 휴일로 조정을 해서 5일 근무한다. 근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다회용기 한 개 세척 시에 1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건 이제 타시도의 사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차에는 1일 3,000개 정도 여기까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1일 3,000개면 주 5일 근무하면은 1년에 이게 며칠 되지요? 260일. 그렇죠? 그럼 260일을 1일 3,000개를 세척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개당 100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약 1일 3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이게 이제 1차 년도는 7월부터 12월이니까 6개월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 나오지 않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자원정책과장 오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산을 했을 때는 그 수치가 나온 거로 봤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주 5일 근무 그래서 평일을 휴일로 조정을 해갖고 주 5일 근무 이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한 개 세척할 때 100원 수익 발생하고 1년 차에는 1일에 3,000개 정도 2년 차에는 한 11,000개 정도 이렇게 갈수록 또 능률이 올라가니까 이럴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365일 중에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한 260일 정도 근무 일수가 나오고 260일의 절반 130일을 금년도에는 세척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세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1차, 2차, 3차, 4차, 5천년도까지 비용 추계가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 계상이라기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얼른 휴대폰으로 계산해 보셔도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맞는 거라면 저에게 전달된 이 비용 추계표대로 진행을 하면 어렵지만 되겠지만 어려운 상태에서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막대한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이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자원정책과장 오성입니다. 지금 그 3차년도에 이제 2만 개 저희들이 일일 2만 개 처리하는 세척하는 거로다가 따져봤을 때 한 5억 2천 정도가 세입으로다가 잡힐 거로 보여집니다. 1일 365일이 아니라 이제 260일을 작업을 하고 1일 2만 개 또
100원씩 하면 한 5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그 금액이 큰 변동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세척 그 개수가 좀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확실하게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개수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세출에 관한 내역도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도 1차 년도 2024년도에 근거해서 다 금년도는 6개월이니까 그 다음에는 다 1년분으로 다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건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상임위하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자원정책과장 오성규입니다. 좀 더 심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대한 민간 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부분 따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제 수탁자 선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따르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셨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를 준용해서 일반 사무 의탁하고 행정재산 관리를 의탁할 때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그 예부 하단에 보면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거는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그러면 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법 20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는 게 사항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받은 자는 여하튼 제20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조의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해서 제20조를 보니까 20조 2항에 사용 허가를 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예를 들어서 제한 경쟁 또는 지명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의 방법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 1호, 2호 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제 제한 경쟁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한 경쟁 하신 거죠? 일단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그 별표 사에 의해서 재정 지출이 부담되는 입찰에 의해서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이런 걸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장을 뭐 포함해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청을 했고 현재 그 협상 대상자가 결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 22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의 3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로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위탁자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명확히 하면 사용 허가 받은 자죠. 사용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거 이제 지금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순위자가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행정 재산을 관리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 허가 받은 자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회용기 센터를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그 공간을 이용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에. 예. 그게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아직 안 해봤는데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보면 한 5% 해가지고 같은 규모로 보면 한 700만 원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사용료를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내요? 재활용시민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 제한경쟁 그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하셨어요? 사용센터? 작년도에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그러니까 개최를 해서 최초에 예. 할 때부터 사활용센터 같은 경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활용센터도 건물을 관리하는 거니까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 사무에 대한 위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제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입찰을 그렇게 하셨어요?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최초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기준이 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행정 재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재활용센터처럼 사업이 아니라 어떤 이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재산을 위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나라장터에 올리고 뭐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뭐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활용센터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행정 재산을 가지고 다회용기 세척 센터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세척 비용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해 내라 내서 유지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식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공유재산법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우리 자원관리과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우리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에는 거기 보면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제5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사무에 위탁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사실은 간 것인데 또 중간에 내용을 보면 이제 관리나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과정을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소각장에 있는 선별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거기도
이제 소각장에서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선별하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인 행정 재산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다 엉켜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번 그 사무의 위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뭐 약간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제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 사무위탁일 경우에도 여튼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무이냐, 아니면 뭐 이제 그 뭐 교육 홍보 이런 차원에서의 사무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심도 있게 판단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5,332만 4천 원이 증액된 83억 1,1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인부임 1,966만 1천 원, 낭성면 환경 공무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 상당구 노면 청소 차량 차고 이전 신축비 20억 3,216만 3천 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 수수료 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우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54억 4,3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74억 7,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장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3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업 기동센터 전기요금 등 일반 운영비 544만 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 수수료 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1시 30분까지 하실까요? 그러니까 1시 10분에 한다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청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1회 주간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 제출안과 변동 없는 2,885억 5,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 제출안 대비 총 3,600만 원을 감액한 3,694억 3,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일반회계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4,542억
2,408만 5천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9억 4,57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2,019억 8,171만 2만 6천 원 대비 0.01%인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601억 9,011만 1천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감액된 예산은 자원관리과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금으로 전출금 관리 부서인 예산과로 이관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1억 1,085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2억 8,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1억 6,57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다시 하시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1억 6,507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8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